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각,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방금 전에 뭔가를 했는데 벌써 저녁이 된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유럽의 한 물리학 연구소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자식의 여러 대가 동시에 미세한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그 오차는 너무 작아서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준이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식에는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건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시간이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도 함께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흐른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과학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초는 항상 초이고 두는 항상 분이며 하루는 언제나 24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시간은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압축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느꼈을 테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여름방학이 영원처럼 길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시계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척도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할 때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안다. 하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른다. 이 말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도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 뉴턴의 역학 방정식, 맥스웰의 전자기학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등 거의 모든 물리 법칙은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역방향으로 흘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오직 앞으로만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연력학 제2법칙을 들고 나옵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달걀은 깨지지만 저절로 다시 합쳐지지 않고 커피는 식지만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비가역성이 시간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왜 우주는 처음에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소에서 시간의 본질을 파헤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실험 결과들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2015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 시간의 방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간의 방향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뇌과학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과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와서 신경신호로 변환되고 뇌에서 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피부의 촉각이 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뇌는 이 서로 다른 감각들을 하나의 통합된 지금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편집 작업을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순간은 사실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재구성물입니다. 당신은 항상 0.1초에서 0.5초 전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지 않나요? 우리는 한 번도 진짜 지금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우리의 뇌가 시간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면 왜 어떤 순간은 느리게 가고 어떤 순간은 빠르게 가는 걸까요? 왜 지루한 회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의 시간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극도로 집중했을 때 우리의 뇌는 시간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고.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위험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의 처리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뇌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이 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의 속도는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가져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시간 가속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뇌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자극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끊임없는 알림.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더 많은 기억 자원을 투자합니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뇌가 열심히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그 여행을 떠올리면 굉장히 길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면 뇌는 별로 기억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 조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억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하루는 나중에 떠올리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역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오히려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들고 기억할 만한 순간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간에 대한 집단적인 이상현상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현상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 국제지구자전 서비스 IRS는 매우 이상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윤초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초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계를 지구의 실제 자전과 동기화하기 위해 가끔씩 1초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구의 자전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가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수십억 년에 걸쳐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야 합니다. 달의 중력에 의한 조성 마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지구 내부 핵의 움직임 변화, 대기의 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질량 분포 변화 등.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면 실제로 하루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미세한 차이이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지구가 역대 가장 빠른 자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1.47m초가 짧았습니다. 1.47m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심오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은 지구의 자전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빨리 돌면 우리 몸의 시계도 영향을 받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깊은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시간 팽창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GPS 위성 시스템에서 실제로 보정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GPS 위성은 지표면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위성의 시계는 지표면의 시계보다 하루에 7마이크로초씩 느리게 가야 합니다. 동시에 위성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하루에 45마이크로초씩 빠르게 가야 합니다. 이 두 효과를 합치면 GPS 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38마이크로초씩 빠르게 가야 합니다.
만약 이 보정을 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약 10km씩 오차가 쌓여서 완전히 쓸모없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맵, 배달앱, 내비게이션이 모두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효과를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이미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조금씩 다른 중력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약간씩 다른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산 위에서 살았다면 도시 평지에서 산 사람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중력이 약한 높은 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까지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정밀한 원자시계는 이 차이를 30cm의 높이 차이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와 일어서서 있을 때 당신의 머리와 발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미세한 차이이지만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차이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시간을 하나의 절대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화된 환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델라 효과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1990년에 석방되어 대통령이 되었고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피카츄의 꼬리 끝이 검은색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켓몬 영화의 로고가 The Pokemon Movie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확한 이름은 다릅니다. 이런 집단적 오기억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억의 구성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은 비디오 녹화처럼 정확하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회상할 때마다 재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 급진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만델라 효과가 평행 우주 사이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살았던 다른 버전의 세계이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의식이 현재의 세계선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의 다세계 해석은 평행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측 이전의 입자는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휴 에버렛이 1957년에 제안한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세계에서 실현됩니다. 즉, 양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분기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가 존재하는 평행 우주들이 생겨납니다. 이 해석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기하는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세계선들 사이의 어떤 교란이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2020년대 들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상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집에 갇혀있는 동안, 매일이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되는 동안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시간 감각의 교란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2021년 맥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 지각의 왜곡을 경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흐른다고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매우 빠르게 흐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두 감각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무겁고 느리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그 기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적응 반응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시간 감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우리의 집단적인 시간 감각이 어느 시점에서 리셋된 것처럼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기억 손상, Temporal Memory Disrup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사건오르게 드러는과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 도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사건오를 충심이다 기억이지가 도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지가 도고 부르기 시겠다는데 동고함 기억있죠? 이라고 부르기지가 도고 동고반뜰 부르미는 기억이지가 도는 이것을 기억떠는데요. 동고만 직어는 기억이지가서 동고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사건오를 충심이다 기억이지가 도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반트를 부르미는 기억이지가 보는 이것을 지역자는데 정구함 비역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동구만 동심이다 이런들 부르미는 걸어맞고 장구한 기억이지가서 톰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 temporal memory disrup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라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라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동구만 동우반틀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라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라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라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기억 손상 temporal memory disrup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나 시간 기억 손상이다고 짐작은님은 기억이지가서 동구마디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도시 하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구마되어.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반순이 기억력이 나빠진 도 시야나 시간 기억 손산이 닿고 짐작은님은 기억이 죽어서 봉고마대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력이 나태한 감각이 교란된 것입니다. 그게 작년 일이었어? 아니면 3년 전이었어? 라는 혼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팬데믹의 사회적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휴만 공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와 전리층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공명 현상입니다. 1952년 물리학자 빈프리트 슈만이 이론적으로 예측했고 이후 측정되어 확인되었습니다. 슈만 공명의 기본 주파수는 약 7.83Hz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파수는 인간의 뇌파 중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 근처에 위치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가 이 지구 고유의 전자기 리듬과 공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지구의 전자기 리듬이 우리의 의식 상태와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주류 과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슈만 공명이 실제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그것이 변동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에서 전통적으로 데자뷰는 뇌의 기억 회로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설명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이미 저장된 기억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설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물린 박사는 데자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신경과학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데자뷰는 단순한 기억 오류가 아니라 뇌의 분쟁 해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이 실제로 기억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친숙하게 느껴질 때 이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데자뷰라는 독특한 의식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데자뷰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인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건 기억이 아니야,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자뷰의 반대 현상인 자매뷰도 있습니다. 자주 경험하는 친숙한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단어를 반복해서 읽으면 갑자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것도 뇌의 시간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흥미로운 것은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현대적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시간 지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라는 식의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시간의 비선형성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들이 뒤섞인 흐름을 경험합니다. 어제 올라온 게시물과 3년 전 게시물이 같은 피드에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10년 전 영상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추천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비순차적인 정보의 흐름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노출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 재형성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비교했을 때 시간의 선형적 흐름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란 세대는 시간적 맥락 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 지각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롭고 덜 알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알고리즘이 구성한 시간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떤 순서로 볼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특정 콘텐츠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왜곡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흐릿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간 표시를 모호하게 만들고 끝이 없는 스크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플랫폼에 있었는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우리의 주목을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자동 재생 기능을 도입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잠깐의 침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결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5초 카운트다운과 함께 다음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시간 통제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우리의 시간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시간 경험을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간 지각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일주기 시계라고 불립니다. 이 시계는 뇌의 시교차 상액 SGN이라는 작은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의 24시간 주기에 맞춰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적 과정을 조절합니다. 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 면역 기능, 세포 분열까지 모두 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이 생체 시계를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밝은 화면을 보는 것, 불규칙한 수면 패턴, 시간대를 넘나드는 여행, 교대 근무 등이 모두 생체 시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체 시계를 연구한 3명의 과학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베시, 마이클 영. 이들의 연구는 생체 시계가 단순한 수면 조절 기능을 넘어서 건강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혔습니다. 생체 시계의 교란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심지어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생체 시계의 교란이 시간 지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멍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면 부족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이 교란은 집단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 지각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다면 물리학에서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추정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고 오직 그 효과를 통해서만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1998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팽창이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의 엄청난 충격이었고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예측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킨다면 이것은 우주의 시공간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연결된 시공간을 형성하고 이 시공간은 에너지와 물질의 분포에 따라 굴곡집니다. 우주 규모에서 시공간이 변하고 있다면 그것이 국소적인 수준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사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사변적으로 시작한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실제로 밝혀지는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최근의 발견으로 넘어가 봅시다.
2023년 나노헤르츠 중력파가 처음으로 직접 검출되었습니다. 중력파는 2015년에 처음으로 직접 검출되었는데 당시는 매우 높은 주파수의 중력파였고 블랙홀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노헤르츠 중력파는 훨씬 저주파이고 우주 전체를 통해 흐르는 중력파 배경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쌍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서서히 서로를 공전하면서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동입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 공간이 늘어났다가 압축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변하면 시간도 함께 변합니다.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흐르는 저주파 중력파 배경이 시간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500년 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전자기파, 방사능, 양자역학, DNA, 이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500년 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했던가.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류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서양 문화권에서 시간은 선형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선을 따라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간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시간은 전혀 다르게 이해됩니다. 힌두 철학에서 시간은 거대한 순환입니다. 창조, 유지, 파괴, 재창조라는 사이클이 우주적 규모로 반복됩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은 복잡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개의 시간 사이클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시간은 원형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드림타임 개념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화 속의 시대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근원적인 실제의 차원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림타임 안에서 현재와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블록 우주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블록 우주란 무엇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4차원 시공간의 단일체를 형성합니다. 이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일하게 실제합니다. 특정 지금이 객관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공간의 특정 지점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이것을 영화 필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필름 전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과거 장면도, 현재 장면도, 미래 장면도. 우리의 의식은 그 필름을 지나가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프레임만 현재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모든 프레임도 동일하게 실제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자유의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블록 우주 관점에서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시공간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선택들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여기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양자 수준에서 사건들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결정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경험하는 바로 그 감각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당신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줄어들어서라는 흔한 설명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전체 삶의 10%입니다. 50살 어른에게 1년은 전체 삶의 2%에 불과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1년이라는 시간이 전체 경험의 더 작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변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새로움의 임계값이 높아집니다. 즉, 어린 시절에는 작은 것도 흥분되고 기억에 남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의 밀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떠올릴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가는 얼마나 많은 기억을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서 기억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반복적인 일상은 기억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볼 때 어린 시절은 길게 느껴지고 최근의 일상은 짧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알면 한 가지 실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시간을 풍요롭게 느끼고 싶다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들은 단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신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지만 그 자극들은 대부분 피동적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은 뇌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기억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극에 노출되면서도 시간은 텅 빈 것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역설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이것은 동양 철학에서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것이기도 하고 최근 신경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플로우 상태, 즉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지각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경험을 떠올리면 매우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주관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그 주관적 시간을 조정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이상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 슬립, 타임 슬립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갑자기 다른 시대로 이동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대의 풍경, 소리, 냄새를 경험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01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명의 학교 선생님인 앤 모벌리와 엘리너 조르단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주변 환경이 18세기 베르사유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루이 16세 시대에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았고 마리 앙투아네트로 보이는 여성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기억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은 다시 20세기의 정상적인 베르사유였습니다. 이 사례는 나중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심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베르사유의 역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가 집단적 환각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경험들은 특정 장소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적 건물, 고대 유적지, 특정 지형을 가진 자연 환경 등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이 보고됩니다. 이것에 대한 과학적 가설 중 하나는 스톤 테이프 이론입니다. 특정 재료들, 특히 석영이 풍부한 암석이 전자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처럼. 이 가설은 검증된 것이 아니지만 일부 지구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더 주류 과학의 영역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지자기 이상,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불규칙한 지역에서는 뇌의 일부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어는 인위적으로 자기장을 조작하여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비정상적 경험을 유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지각의 왜곡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들은 논쟁적이고 재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뇌와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 자체는 진지한 연구 주제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을 열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의 화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물리 방정식들은 시간 대칭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경험에서는 시간이 분명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물리학자 숀 캐롤은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시간의 화살은 우주의 초기 상태, 즉 빅뱅 직후의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이 바로 시간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왜 우주는 그토록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초기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속한 우주가 더 큰 다중우주, 그녀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종류의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 초기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논의는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우주가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조건 자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과학이 시간에 대해 밝혀낸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2022년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상이 시간 지각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느리게 느껴진다는 주관적 보고가 아니라 뇌 스캔에서 관찰 가능한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명상 수련자들의 뇌는 일반인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시간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인 섬역과 전두엽 피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간 지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수련자들은 시간 판단 과제에서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주관적 시간이 더 풍요롭고 느리게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는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만이 답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시간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 환경과 자연 환경에서의 시간 지각을 비교한 연구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이 더 느리고 풍요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이 뇌의 시간 처리 방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동안 우리가 처했던 환경입니다. 자연의 리듬, 햇빛의 변화, 계절의 흐름, 이것들은 우리의 생체 시계와 깊이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환경과 디지털 자극으로 가득한 현대 생활은 이 동기화를 깨뜨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시간 지각이 왜곡됩니다. 이것을 알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조언이 단순한 감상적 권고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처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어와 시간의 관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지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에서 시간은 수평적인 선으로 개념화됩니다.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다리너 화자들은 때로 시간을 수직적으로 개념화합니다. 더 이른 것이 위에 있고 낮은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라어라는 남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서는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적 차이는 실제 인지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연구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련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언어는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합니다. 한국어는 시간과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동사의 시제가 영어만큼 엄격하게 둔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댓말 시스템은 사회적 관계와 시간적 맥락을 복잡하게 연결합니다. 이것이 한국어 화자들의 시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언어가 우리의 시간 경험을 형성한다면 디지털 통신의 새로운 언어 형태들, 이모지, 밈, 인터넷 슬랭, 이것들이 우리의 시간 지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언어는 시간성이 매우 약합니다. 이모지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밈은 시간적 맥락 없이 순환합니다. 트위터 X의 최신 게시물 피드는 시간적 순서가 있지만 그 시간성은 매우 압축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전 게시물은 이미 과거로 사라집니다. 이런 디지털 의사소통의 패턴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실험의 피험자들입니다.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지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만성적인 시간 압박감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느낌,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은 코르티솔 수준을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 수많은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 압박감이 반드시 실제로 할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시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양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유롭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바쁘게 느낍니다. 이 차이는 무엇에서 올까요? 연구에 따르면 시간 풍요감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주관적 느낌입니다. 흥미롭게도 시간 풍요감은 실제로 가진 자유시간의 양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우 바쁜 사람도 시간 풍요감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자유시간을 가진 사람도 시간 빈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UBC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오히려 시간 풍요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쓰면 자신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경과학적 이유는 이타적 행위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현재 순간에 대한 주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시간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연구는 경외감, 여기 시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경외감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무언가, 장엄한 자연 풍경, 웅장한 음악, 심오한 예술 등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연구 결과 경외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시간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더 이타적이고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외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연 속에서든 예술을 통해서든 음악을 통해서든 우리의 시간 감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시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의 시간 경험은 더욱 극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은 아마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일 것입니다. 가상현실은 이미 시간 지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VR 환경에서는 실제 시간보다 훨씬 짧거나 길게 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VR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가상 시간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VR이 우리의 시간 경험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현실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극적이고 의미 있는 가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실 세계의 시간과 가상 세계의 시간 사이에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입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에 몰입한 후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시간 지각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뇌가 두 가지 다른 시간 환경 사이를 전환하면서 겪는 실제 인지적 혼란입니다. 인공지능은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AI는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메일 초안 작성, 정보 검색, 데이터 분석 등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했다면 시간이 걸렸을 작업들입니다. AI가 이것들을 순식간에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 줄 때마다 그 절약된 시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세탁기가 세탁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줬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쉬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세탁을 하고 더 많은 옷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줄 때 그 시간이 진정한 휴식과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더 많은 생산성 요구와 자극적인 소비로 채워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의 가장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끈이론에서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의 일부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끈이론은 우주가 10개 또는 11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는 바 멤브레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기본은 주정이면 집안은 공영어는 노르려고 공간에 존재하는 박. 이 관점에서 시간은 기주면은 처남은 노여가정과 그러가 봅시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주정에는 바른거만들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이 동건의 전해문 다타마주곤에 분재하는 바. 오히려 시간은 더 근본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온도가 수많은 분자들의 운동에서 나오는 창발적 속성인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리학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 더 근본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환상 또는 더 정확하게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 아이디어를 대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양자 중력 이론의 관점에서 시간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더 깊은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관점의 문제이며 세계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어지러운 생각입니다. 시간이 환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노벨리는 이것이 시간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기본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특별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시간 여행이 완전히 황당한 공상과학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이미 검증된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고 실험이 확인한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강한 중력장에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즉,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오랫동안 여행한 후 돌아오면 지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훨씬 더 논쟁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폐쇄 시간형 곡선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의 구조입니다. 물리학자 쿠르트 gödel은 1949년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중 하나로 이런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태어나기 전에 죽인다면 자신도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죽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태어나고,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여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면 그것이 분기된 다른 타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를 죽이면 원래 타임라인에 자신에게는 영향이 없고 새로운 분기된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물리법칙이 타임머신의 생성을 방지하도록 작동한다는 가설입니다. 즉, 우주는 자신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사고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과거는 여전히 실제하는가?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 집단적 시간 경험의 이상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가속되고 있다는 집단적인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느낌은 서로 다른 문화권,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과 철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칼리유가, 즉 현재의 암흑시대에 시간이 가속된다고 말합니다. 칼리유가는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태화된 시대이며, 이 시대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이 시대의 최후 단계에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2012년 예언도 시간의 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과 달리 마야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의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주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들은 과학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비슷한 것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근본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사회 변화의 속도, 정보의 생산과 소비 속도, 이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가속 수익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선형적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 자체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인류는 2045년경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간이 더 이상 그것을 추적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지수적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뇌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대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우리의 시간 감각, 삶의 의미감, 방향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방향 상실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내면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현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복잡한 생리적, 신경학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경외감을 경험하고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시간을 매우 도구적으로 봅니다. 시간은 자원이고 낭비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이 관점 자체가 우리를 시간의 풍요로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과의 관계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쫓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과학의 가장 최전선, 시간 결정론 대 시간 비결정론의 논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물리학에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이 두 이론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과학 이론들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놀라운 예측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의 핵심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연속적이고 구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굴곡지고 그 굴곡이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론에서 시간은 블록우주 개념과 잘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하는 4차원 시공간의 구조. 반면 양자역학에서 사건들은 확률적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현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는 지금의 전역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양자 엔탱글먼트된 입자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국소성 원리와 충돌합니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인거적 집합 이론 등 여러 접근 방식이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이론에서 시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의 경우 시간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인 플랑크 시간, 약 5.48을 10톤-44초의 시간의 기본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짧은 시간은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원자보다 작은 물질이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만약 시간이 불연속적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은 또 다른 창발적 현상입니다. 수천 개의 점이 모여 연속적인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플랑크 시간의 단위들이 모여 우리가 경험하는 연속적인 시간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추상적인 물리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흐른다는 느낌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흐름이 진짜라면, 그 흐름이 환상이라면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봅시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 차이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고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며 실제하면서도 어느 의미에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 경험을 조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수동성도 아닙니다.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는가가 시간 경험을 결정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시간은 달라집니다. 경외감을 경험할 때,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 모든 순간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경험들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기억들의 집합입니다. 그 기억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구분했습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그 경험들을 나중에 평가하고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자아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 실제로 즐거웠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반대로 힘들었던 경험이 나중에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자아를 위해 최적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억하는 자아를 위해 최적화해야 할까요? 편안하고 즐거운 매 순간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의미 있는 기억이 돼 경험들을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는 겹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각의 관점에서 기억하는 자아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당신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을 처리하고 기억으로 만들거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남을까요? 어떤 생각이 계속 따라다닐까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신이 이 글을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어떤 삶의 맥락에서 읽고 있는가입니다. 시간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구는 더 빨리 돌고 있고 우리의 생체 시계는 교란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시간 감각을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시공간 자체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자체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과 이상함 속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학이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내기 전에, 철학이 시간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수께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과학 연구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최근 몇 년간 시간 지각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1년 MIT의 연구팀은 뇌가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뇌에서 시간세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 간격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시간 간격을 추적하는 전용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세포들은 해마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해마는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이것은 시간 지각과 기억이 신경학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으면 기억도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시간 지각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주관적으로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뇌는 더 많은 시간을 그 결정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함의를 가집니다. 우리의 시간 지각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맥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단순히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증과 시간 지각의 관계도 있습니다. 통증을 경험할 때 시간은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시간 처리 시스템의 신경학적 연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시간이 그토록 느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왜 종종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동반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보여줍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이 다름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와야 합니다. 죽음과 시간의 관계. 이것은 어두운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고 이 유한성을 진정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다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공포관리 이론 따르면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더 직접적으로 임박한 위험을 경험하거나 죽음에 가까웠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그 이후 시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사체험 흥미롭습니다. 이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 지각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동시에 경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적으로는 뇌가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산소 부족 상태에서 특이한 의식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내용이 왜 그토록 유사한지, 그리고 그 경험이 왜 그토록 실제감 있게 느껴지는지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의 끝이라는 가능성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이제 실용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 가봅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시간의 상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 경험은 당신의 상태, 주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라는 무력한 탄식 대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능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경험과 강렬한 감정을 기억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새로운 배움, 깊은 대화, 창의적인 활동, 이것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현재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 또는 단순히 화면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연구들이 보여주듯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종종 삶이 충분히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 중요한 것들이 지나쳐가고 있다는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의 신비를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가 시간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시간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느낌,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물리학자들도 신경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더 빨리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적 시간 감각은 팬데믹 이후 교란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뇌를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시공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기본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135억 년 역사가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시간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항상 이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당신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발화하며 이 생각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다른 의식들이 이 순간 각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시간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짧고 신비로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당신과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시간을 더 깊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